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헬로 월드라고 해서 전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해보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막 있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만든 그 프로젝트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쪽에서 제공하는 개발 도구,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었는데요. 그렇게 만든 그 프로젝트들이 나오기까지, 네, 그 사이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개발 도구가 있는데, 이게 그 기능이 여러 가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좀 불편했었죠. 초기에는. 자, 근데 거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가 또 요즘에 이제 그 단말기들이 좋은 기능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단말기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 또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안드로이드가 최근에 어떤 버전들이 계속 나왔고, 그 버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최근 안드로이드 특징 같은 것들을 한번 봤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그 실제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특징들이 언제쯤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이미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이 개발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밑부분에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겁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사실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이래서 내가 이런 앱을 이렇게 그 위에서 개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런 순서대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그 안드로이드 버전 변화를 보게 되면 그 프로요 버전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요 버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말이 프로요 이상의 버전들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2.1 버전이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2.2 정도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요 버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장 많이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플래시를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그 플래시를 쓰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프로요 버전에서 플래시를 지원한다는 게 웹사이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PC처럼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으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존에는 그 단말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 항상 앱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거를 SD 카드에도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었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손대야 되는 부분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개발자가 손대야 되는 부분 중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푸시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푸시 메시지, 안드로이드에서는 C2DM이라고 하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단말에서 서버 쪽으로 뭔가 연결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말 또는 다른 PC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단말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그럴 때 푸시 메시지라고 하는 걸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말이 서버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먹게 되죠. 그런 리소스를 많이 먹지 않는 상태에서 서버 쪽에서 어떤 메시지를 필요할 때마다 받는 그런 기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진저브레드 2.3 버전입니다. 지금 그 갤럭시 S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 단말에 올라가 있는 OS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시는 NFC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결제 같은 거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단말기를 갖다 대면 그대로 결제가 되는. 자, 옛날에는 없었던 기능, 이런 게 아니지만, 옛날에도 있었던 기능이지만, NFC라고 하는 게, 이런 표준을 쓰는 게 요즘에는 거의 트렌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예전에는 이제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화상 통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후면 카메라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 쪽에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주요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센서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기존에는 억셀러로미터라고 해서 이 단말이 움직이는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게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센서가 정확하게 그 단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 잘 아시는 밀당 기능 같은 거, 내가 당겼을 때, 내가 안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조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런 기능을 앱으로 붙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거, 이게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겠죠? 이제 음성 통화라든가 화상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3G나 아니면 요즘에 나온 4G LTE 이런 것들 쓰지 않고도 직접 구현을 하는 거죠. 4G LTE, 3G 이런 것도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구성해 놓고 기업용 메신저를 통해서 음성 통화라든가 화상 통화를 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니콤입니다. 허니콤은 이제 대형 태블릿, 화면이 좀 더 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니콤으로 오면서 태블릿 쪽에 최적화된 그런 UI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에 맞게 기존에는 화면 전환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큰 화면이다 보니까 이 큰 화면에서는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어떤 목록이 있어서 그 중에 한 항목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그 상세 내용이 보이는 것 같이 한 화면에서 필요한 기능을 나눠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입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는 이 태블릿 쪽에 적용됐던 그 UI가 그대로 적용됐고요. 음성인식, 그 다음에 화상인식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C 기능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진 전송이라든가 전화번호 전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NFC 빔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근거리 통신으로 사용되는 NFC 기능 이외에도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하는 거를 직접 단말에 집어넣어서 근거리 통신 기능을 좀 강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버전까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버전의 주요 변화를 보면 최근 트렌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한번 실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봤었죠. 그 소스 파일을 바꿔봤으니까요. 정확히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무조건 따라하면서 소스 폴더를 바꿔봤으니까 이 안에는 자바 소스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라고 시작하는 요 부분에 숫자가 2.2 내지는 4.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폴더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겟, 어떤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걸 지정하면 그
그 버전대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별로 jar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 자,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리소스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레이아웃 같은 거, 화면을 구성하는데 그 화면 구성하는 거는 XML로 분리를 해서 좀 더 쉽게 화면을 변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소스라고 해서 res 폴더 밑에다가 놔뒀네요. 자, 그리고 gen이라고 하는 폴더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요. 자, 요거는 이 소스가 빌드가 되면 자동으로 어떤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만들어지는 파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sset이라고 하는 거에는 처음에는 폴더가 비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문서 파일이라든가 어떤 파일 자체를 그냥 큰 파일이나 아니면 그 파일 자체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될 때 이 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manifes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직접 우리가 그 새로운 화면을 위해서 activity라고 하는 걸 새로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안에 파일 내용을 수정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manifest라고 부르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것도 점점 반복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파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실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 실행된 화면을 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화면에 보여지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거를 빌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run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그죠? 그럼 run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 그 중간 과정에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빌드 과정에는 이 소스가 자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컴파일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도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부가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런 상태의 파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설치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 파일을 플랫폼, 즉 에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단말이라든가 이쪽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설치 파일을 단말에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빌드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은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리소스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빌드가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K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앱의 설치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이 되는 거는 이 설치 파일이 단말기로 복사가 되고 이 설치 파일이 실행이 돼서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인 화면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뜨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그 여러분이 만든 앱이 실행되는 그 밑바닥을 한번 밑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가장 밑부분이 리눅스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리눅스가 가장 최소화된 리눅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인베디드 리눅스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OS로서의 리눅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형태의 리눅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그 자바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자바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가 가장 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위에 리눅스에서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단말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구성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C로 개발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자바가 돌아가야 되니까 자바를 위한 VM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달빅이라고 하는 이름의 VM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자바로 구성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만든 앱은 그 위에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형태의 API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API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기존의 표준 자바에서 보실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패키지들이고요. 오른쪽은 안드로이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기존의 표준 자바에서 제공하던 API가 또는 기능들이 그대로 다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만 기존에 쓸 수 있었던 것 중에 상당 부분, 특히 UI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작은 단말용으로 UI 부분을 최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UI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관련된 것들은 안드로이드에서 새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부분들을 UI를 위해서 쓰셔야 되고요. 기존의 UI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상 자바에서 쓰고 있던 것들을 안드로이드에서 최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던 주요한 클래스들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차차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들을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익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실상 뭐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되면 이 구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여러분이 SDK를 설치하게 되면 그 밑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안드로이드 SDKs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그 안드로이드 SDK 관련된 그 파일들을 풀어놨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뭐 개발 도구라든가 문서라든가 샘플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tool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들도 대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 번씩 그 매뉴얼을 보시면서 또는 그 사용 방법을 찾아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거나 아니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보죠. 여기 보시는 계층도 뷰어라고 하는 건데요. 잠깐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설치하신 그 SDK가 지금 요 폴더 밑에 지금 요게 그 명령 프롬프트인데요. 도스창을 열고 그 밑에 tools라고 하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밑으로 가셔서 hierarchy viewer.bat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놨다면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지금 실행을 해놨는데요.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놨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뮬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UI 구성 요소들 또는 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만들었던 자, 헬로 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지금은 헬로 월드가 없으니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에뮬레이터에 띄운 다음에 이쪽을 리프레시를 눌러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헬로 월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그죠? 이 앞에 부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넣었었던 패키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요 지금 실행한 앱이 요 항목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로드 뷰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요 버튼이 활성화된 다음에 눌러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 쭉 이렇게 옮겨보니까 버튼 3개가 나오네요. 그죠? 잘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만든 버튼 3개가 여기 보인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버튼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화면에서 어느 위치에 이 버튼이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를 담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우리가 XML에서 봤었던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보니까, 아, 이 버튼들을 담고 있는 이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전에 가보니까, 프레임 레이아웃,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 3개를 담고 있고요. 자, 그 위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화면 전체를 포함하고 있네요. 아, 이 위에 타이틀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화면 전체가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든가 요 앞에 있는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앱을 개발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 구성 요소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계층도 뷰어, 하이라키 뷰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 정도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DD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로그 같은 거를 찍으면 로그 같은 거를 확인하거나 단말기,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거나 단말기를 여기 붙여서 연결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뒷부분에서 DDMS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신 이제 에뮬레이터 단축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정리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건 실제 단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하다면 얘를 가로로 돌려보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기능을 써보거나 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화면상에 다 드러나 있지 않고 단축키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필요할 때 단축키 정보를 보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저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앱을 마켓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마켓의 사이트입니다. 자, 근데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마켓에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앱을 만들어서 실제 올리기 위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가 market.android.com에 publish라고 하는 것까지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화면은 처음부터 보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글 계정을 하나 갖고 있다면 그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개발자 등록을 하라고 뜨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켓에다가 앱을 올려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게 그렇게 팔고 싶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자 등록 과정에서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25 정도를 등록비로 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뭐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카드 결제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개발자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개발자 등록 완료가 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업로드라고 하는 이 버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샘플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업로드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APK 업로드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헬로월드라고 하는 앱이 있다라고 하면 자, 찾아보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예를 들면 어디로 있을까요? 자, C 밑에 사용자 밑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것 밑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우리가 만든 헬로 월드가 그 밑에 들어가 있네요.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이걸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밑에 헬로 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밑에 가보시면 helloworld.apk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지정을 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하셔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 업로드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켓에 여러분이 뭔가를 올리려고 그러면 이 설치 파일을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Export Signed Application Package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APK 파일을 인증할 수 있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증해서 마켓에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눌러가지고 가보시면 여기는 새로 키스토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뭐 인증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쓰는 것처럼 인증 정보를 여기서 만드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증 정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 밑에 예를 들면 이클립스 밑에 이쪽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사용자 밑에 마이클 밑에 자 워크스페이스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는 조금 그렇겠네요. 자 마이클 밑에다가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자, hello. 그 다음에 hello.keystore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키스토어를 파일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증서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인증서가 없으니까. 근데 마켓에는 공인인증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쪽에서 지정하는 인증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원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아니면 어디 적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엘리어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드는 앱의 이름과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유효한 기간은 한 30년 집어넣으시면 이게 유효기간 만료가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의 회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이름이라든가 그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어떤 APK 파일로 인증해서 만들어 줄 거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똑같이 helloworld.apk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helloworld.apk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프로젝트 밑에 helloworld.apk 파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자, finish를 누르시면 예, 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C 밑에 사용자 밑에 마이클 밑에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어줬고요. 아, 가보니까 helloworld.apk 파일이 있네요. 이 파일을 지정해서 열기 눌러주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여기에 업로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했다면 apk 파일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거를 활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뜨게 되는데 그 활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포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여기에 상품 세부 정보라고 해서 여기에 캡처한 화면이라든가 여러분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자, 이미 한번 올려놓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해서 실제 체계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올려놓은 건데요. 여러분이 화면 캡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정보를 마찬가지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쭉 써놨고요. 여기는 영어하고 한국어를 전부 다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고요. 밑에 부분에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전체 이용가나 이런 것들만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면 전 세계에
배포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OK가 아니네요, 그죠? 네. 저장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게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만든 앱을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배포된 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통계를 통해서 앱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느 나라 단말,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에 대한 정보를 구글 쪽에서, 구글 마켓에서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해서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켓에다가 올리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판매자 계정이라고 하는 걸 추가로 설정을 하시면 유료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헬로 월드 뭔지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따라하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만든 거를 마켓에다가 올리는 방법까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이런 형태로 대충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째 마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둘째 마당부터는 우리가 화면 만드는 것부터, 가장 직관적인 게 화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아주 복잡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